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말 그대로 땡큐 파월이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스닥은 무려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환호를 한 것인데 오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단숨에 코스피 2,500선을 뚫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각 1.36% 상승하면서 2,5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코스닥도 1%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737포인트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이 장 후반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은 이렇다 알려드리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박건희 차장까지 모시고 함께 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매매 시그널, 장 초반 매매 시그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에 앞서서 장전에 저희가 챙겨야 할 포인트들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한파 경보가 발효되면서 날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이 거래일 상승 마감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만은 따뜻하셨을 텐데요.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인 뉴욕 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대두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그리고 위안화 강세에 원달러 환율도 내리면서 이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코스피에서 물량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 제롬 파월 의장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발언을 내놨습니다. Fed Chairman Powell says smaller interest rate hikes could start in December. 연준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도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뚫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코스닥도 1% 넘게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외국인의 거센 사자 행렬에 업종 대부분이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시가스와 철강 주요 종목들이 특히나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한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모든 종목에 기분 좋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는 물론이고 2차 전지주에도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불바다 같은 장이 연출된 가운데 특히나 LG 형제들이 3% 가까운 3.5% 넘는 상승폭을 그려냈는데요. LG화학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74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4% 넘게 그리고 S&P 500은 3% 넘게 지수를 끌어올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대규모 6%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한편 삼성전자가 680억을 투자해 인도의 5G 통신 장비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 또 일본의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에 5G 장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직접 글로벌 세일즈에 나서면서 수주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우리 장에서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이 예고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3%에 가까운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87,5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넘는 상승폭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보합권에 머물면서 전장의 주가를 이어간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멈추고 잠시 숨고르기에 나섰던 삼성 SDI도 강세를 되찾았고 네이버도 2% 넘게 오르면서 시장 전방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이 기세를 오늘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장 삼성 SDI부터 기아까지 6위부터 10위 종목에도 모두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 가까이, 또 기아도 강보합 출발이 예고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오르면서 56,700원에, 현대차는 1.78% 오른 172,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네이버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3.74% 오른 194,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3%에 가까운 상승폭을 키워간 가운데 어제 에코프로가 3% 넘게 뛰어오르면서 코스닥 시총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에코프로 형제들의 주가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장에서도 그 한 화면에 에코프로 형제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2.1% 넘게 오르면서 11만 6,2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카카오게임즈도 2.3% 오른 44,500원 선에, 그리고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총 5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오르면서 1,400원 오른 14만 1,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최근에서 계속 부진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HLB가 가까스로 강보합 성공하긴 했지만 빨간불을 가까스로 켜내면서 시총 6위의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펄어비스는 홀로 파란불을 켜고 주저앉았고, 이 밖에 8위부터 10위 종목도 모두 빨간불을 켜고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훈풍이 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도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가 1.3% 오르면서 33,000원에, 그리고 리노공업이 2.86% 오른 17만 6,400원, 첨보도 2.5% 가까이 급등하면서 24만 6,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또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할 특징주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특징주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인데요. 어제 포스코 노처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포스코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 포스코 스틸리온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25% 내리면서 39,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오롱 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지원단 원팀 코리아의 건설 인프라 대표로 참여했다는 소식 전장에서 계속해서 들려드려왔는데요. 이 네옴시티 수혜주로 꼽히는 이 종목, 최근 거듭된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한 달 사이 주가가 2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75,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76,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동부건설 우선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부건설이 8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약 7년치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이 3분기 사업보고서에 등장한 7조 9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잔고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38,6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오늘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대웅제약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의 당뇨 신약인 엔블로정에 국내에서 개발된 36번째 신약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3% 넘게 뛰어오르면서 15만 3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대성 하이텍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신규 고객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고부가 가치 아이템 수주가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 넘게 뛰어오르면서 11,2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년 창사 100주년을 맞는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13편 이상 공개한다는 소식에 이 디즈니 관련주로 꼽히는 SM 라이프 디자인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 2% 넘는 상승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3,14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콘텐츠 관련주로 버킷 스튜디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1.5% 반등에 성공하면서 1,34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마지막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모빌리티 자동차 정책국을 신설한다는 소식 전해왔죠. 이 모빌리티와 도시항공교통을 전담하는 과도 꾸려지고 또 별도국으로 격상한다는 소식에 자율주행과 UAM의 관련주 흐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대표적인 UAM 관련주 베셀의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6,32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양센터였습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 오늘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장 초반에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나오는 대로 바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달리 또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와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장전에 계속 다뤘었는데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상대로 양대 지수 지금 현재 상승 출발하는데 1% 넘게 띄워주네요. 장 초반과 관련된 내용 바로 짚어주시죠. 네, 오늘 역시 급등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가 월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미국 쪽의 흥풍도 있었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적극적인 매수도 좋긴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는 어떤 종목들을 접근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좀 어떤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아야겠죠. 덕을 봐야 되니까 어떤 주식 비중을 좀 계속 좀 유지를 하고 그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위주의 저가 매수가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선별하실 때 이 업종 안에서의 탑픽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서비스 업종에 대한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가 지금 4.26%, NH 프라임 리츠가 3.61%, 네이버가 3.48%, 하이브가 3.15%, 크래프톤이 2.86%, 대기오가 2.3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어떤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 되면서 이 성장주 과대 낙폭주들이 오는 상승폭을 크게 좀 갖고 가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하이브가 대표적인 어떤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카카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카카오에 대한 증권사에서도 너무 과대 낙폭이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사업 추진 그리고 계열사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대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 결제, 서비스 수수료도 얘기 나와주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상승폭이 큰 게 바로 이제 건설 업종입니다. 지금 동부건설이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동부건설 수주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로 봤을 때도 지금 3분기 수주가 거의 8조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와 함께 이 동부건설에 대한 관심이 오늘 장 초반에 높고요. 그다음에 태양건설이 지금 16.01%로 급등 랠리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GS건설, 코론글로벌 여러 오늘 개발
개발 업체들 그리고 뭐 시행 업체들 또 건설사 오늘 좀 상승폭이 좀 크게 좀 어제도 그렇고 좀 오늘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역시 증시 상승과 함께 증권 업종도 괜찮습니다. 유화증권이 2.55%, 키움증권이 2.5%, 하나투자증권이 2.08%, 메리츠증권이 1.86%,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1.65%, 삼성증권이 1.4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의복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비비안이 2.12%, 한섬이 1.74%, 성한이 1.32%, LF가 1.25%, 박림이 1.0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종합 업종도 괜찮습니다. DI가 1.98%, 한컴 라이프케어가 1.47%, SD바이오센서가 1.37%, KC텍이 1.2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대림통산이 2.3%, 한미반도체가 2.24%, 대동이 1.98%, 세원 ENC가 1.83%, STS 엔진 1.82%, 화천기계가 1.71%, 우진플라임이 1.6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 본다고 하면 코스닥도 거의 전 업종이 지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가장 큰 게 바로 반도체 중소형주입니다. 지금 두산 테스나가 5.41%의 큰 폭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그리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TFE가 5.29%, 하나머티리얼즈가 지금 4.27%의 상승세를 지금 가져가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젠텍가 4.12%, 테스가 3.97%, PSK가 3.93%, 네페스가 3.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괜찮습니다. 오픈베이스가 15.9%로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상인이 2.42%, 쌍용 정보통신 2.16%, 정원NCS가 1.98%, S넷이 1.9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괜찮네요. 오늘 그 게임 업체들의 약진이 좀 되고 있는데 조이시티가 지금 현재 4.71%의 상승폭을 좀 크게 좀 가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컴투스홀딩스가 3.34%, 데브시스터즈가 2.72%, 카카오게임즈 2.64%, 액토소프트가 2.51%, 다날이 2.4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부터 이 카카오까지 기업들을 본다고 10위까지 기업들 본다고 하더라도 LG에너솔루션이 0.17% 조정을 받는 거 외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0.96%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상승, SK하이닉스가 2.2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보합, 삼성 SDI가 0.69% 상승, 현대차가 1.1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1.77%, KTNG가 1.4% 하락세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전부 다 상승 출발하네요. 지금 에코프로빔이 2.72%, 셀트로헬스케어가 2%, LNF가 2.64%, 카카오게임즈가 2.41%, HLB가 2.61%, 에코프로가 1.5%, 펄어비스가 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두 개 종목,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0.36% 하락세, 그리고 파라다이스 0.29% 하락을 제외하면은 전 기업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승폭이 가장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지금 현재 알테오젠이 4.6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뜁니다. 반도체부터 건설주들까지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오름세 보이면서 장 초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숨가쁜 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현재 0.89%, 코스닥은 여전히 1%대 상승폭 유지하면서 1.6% 상승해 741포인트 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슬슬 순매수 기조로 돌아서 주는 모습이고요.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더 이어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장 아침부터 굉장히 뜨거운데요. 시장과 관련돼서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제가 그 12월이 되면은 초강세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어제 사실 미국 시장이 뜨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선반영이 되면서 시그널들을 분명하게 좀 주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재 21선 지지받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어제 약세장에서도 약간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돌려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전체 이제 강세장이 만약에 이제 펼쳐지는 흐름들이 만약에 나와주면은 2단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를 기본적으로 2,660으로까지 추세적 상승이 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다운 조정이 한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예상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강세장을 약간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현재 카카오 그룹주하고 건설주 쪽 이 부분들이 이제 초강세 부분들을 약간 보여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고요. 금리 인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좀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연결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을 약간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최근에 언급을 좀 했던 것이 이제 중소형 현재 건설주를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금호건설이 굉장히 많이 큰 급등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후속주로 현재 오늘 이제 크게 올라줬던 부분들이 오늘 좀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동부건설입니다. 7년치 일값 확보를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직행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로 잘 알고 있는 동부 센트레빌 이런 이제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현재 태양 대시장으로 잘 알고 있는 태양건설도 중견 그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승 삽발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약간 진행이 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종목군들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DL건설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중대형주 중에서는 아직 뜨지 않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DL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림건설, 아파트 브랜드로 보면은 이편한 세상이 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DL건설 쪽도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전체 후발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질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현재 접근을 한다면은 현재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공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저평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시총도 가벼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상당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러 주택에 대한 어떤 시공 능력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한신공영이죠.
한신공영이라는 회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직 뜨지 않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권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중에서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모듈러 주택 관련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모듈러 주택이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 네옴시티 쪽의 어떤 그 빠른 건축 방식이 현재 모듈러 방식에 해당이 되는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현재 모듈러 주택으로 바뀌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장 주택 시대가 열려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으로 약간 그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좀 듭니다. 다만 이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약간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파이낸싱이나 아니면은 현재 아파트 분양 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이 되면은 약간 토건 쪽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약간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난강 토건이나 삼부 토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난강 토건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정치인 맥주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을 좀 맺고 있고요. 자, 이런 쪽의 움직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승사파 십자 도정 출발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삼부 토건도 예, 마찬가지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대부분 약간 중견 업체를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현재 국내 시장이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최근까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 틈새 시장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 예, 어떤 그 치중을 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유턴이 되면서 해외 시장 개척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중견 그룹 쪽 이런 회사들이 해외 시장 개척이 좀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급을 했던 것이 이제 금호건설, 코롬 글로벌 약간 중견 기업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동부건설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말씀드렸고 또 하청을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하청을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 뭐 난강토건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대부분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해외 주택 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해외 모듈 시장에서 현재 그 모듈러 주택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넘버원 기업이 이제 덕신 하우징이죠. 물론 이제 덕신 하우징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업체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넘버원의 거푸집, 그 다음에 모듈러 어떤 그 부분된 테크플레트 기업의 현재 최고의 대장주는 덕신 하우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IT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좀 떠주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IT 종목을 잘 모르신다고 이제 판단이 좀 되면은 현재 무조건 현재 네카오 쪽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쪽, 특히 뭐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종합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빈살만의 이제 투자 이슈가 상당히 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도 약간 20일 주기 사이클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늘 갭상승 후
떠주고 있는 또 상황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간 떠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반도체 종목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하나마이크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지수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거의 21주기 찍고 이평선 결집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좀 떠주는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연동하고 차트하고 거의 비슷한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시스템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간 떠주고 있는데, DB 하이텍, 현재 넷패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 큰 움직임들이 없는 부분들이 지금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들이 없지만은 전체 이제 상승에 대한 절반 조정을 보이고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재돌파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는 임상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달려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1%대 상승폭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증시 좀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는데 시장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미국 시장이 매우 좀 좋았죠. 전일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가 좋았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중국 공세인데는 좀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들, 시위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확실히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같이 격리하는 시설이라든지 격리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완화하는 분위기가 포착이 됐죠. 중국이 국내 경기의 경제에는 미국이 1번이지만 중국도 1번 못지않은 2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런 이 봉쇄령, 한한령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전일 홍콩 H지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해도 그렇고 지수가 좋으면서 국내 증시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같이 원화도 강세가 되는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어젯밤에 파월 의장의 입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대했던 그런 발언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내용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그렇고 베이지북도 그렇고요. 당분 12월 50bp는 거의 확정적이고 물가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으로도 같이 내려오면서 코스피 1% 상승하지만 미국 시장 나스닥 4% 이상 오른 것처럼 코스닥도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안에는 기술주들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의 엄청난 대규모의 순매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너무 좋았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서 특징주로 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사실 반도체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삼성전자 얘기보다는 반도체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올랐습니다. 애플, MS, 알파벳, 아마존. 제일 조금 오른 게 아마존 4.46%고요. 나머지 다 그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로 가보면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8.24%, AMD가 5.78%,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전체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그러면서 나스닥 올랐는데 그 분위기가 국내 시장으로 와서 뭐 코스닥으로도 시장 자체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 일본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경기도 좋지 않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 반등에 대한 시기, 금리를 조금 덜 옥죄게 되면 경기가 조금 편안해지죠.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는 속도가 좀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경제도 조금 더 편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렸던 게 물가 때문이었는데 물가가 잡히고 있는 모습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렌트료가 잡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혔다는 판단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도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 시장에서 1번으로 삼성전자에까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가격이 쌉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 6만 원 정도까지 좀 다시 떨어졌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부담감이 좀 덜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오늘만 또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고 있습니다. 이 당분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확 나빠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이 레벨업이 되는, 지금 박스권 상단 한 2,500선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를 얼마나 잘 뚫는지 여부를 오늘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잘 뚫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6만 원대 초반이 아니라 6만 원대 후반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분위기가 뭐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수의 레벨에 따라서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탄력도는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장에서 이 반도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 상황 보면 거의 6만 3천 원대를 뚫어주는 모습인데 6만 원대 후반대까지 좀 단숨에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이사님,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다 같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매매 시그널을 보내면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LG이노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제일 좀 화두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애플이었죠. 최근에 애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4분기에 애플 판매량이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부진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중국에서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중국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문이 많이 닫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안 팔리는 게 아니라 1분기로 2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기술주들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내년 1분기만 확인을 해보더라도 애플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애플 관련주들 그래서 올랐고 국내로 다시 또 와보면 애플 관련주 1번이 LG이노텍이죠. LG이노텍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상당히 좀 선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께 다 안 팔린 게 아닙니다. 4분기의 절반 이상은 내년 1분기에 팔릴 거거든요. 2월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년 4분기에 잘 팔렸으면 이익단과 매출액이 좀 더 편안했겠지만 내년으로 어느 정도 2월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 내년 실적이 금년보다 영업이익단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0%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아이폰은 내년에 잘 팔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이 풀렸을 때 뭐 화장품하고 꼭 화장품, 엔터, 뭐 게임 이런 쪽만 보실 게 아니라 아이폰도 잘 팔린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이폰 관련한 종목인 LG이노텍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큰 폭으로 좀 올라줬던 이제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 오늘 LG이노텍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2.42% 현재 상승하면서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관련돼서 LG이노텍도 여러분들 매매 시그널주로 챙겨가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종목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이어가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장에서는 더욱더 저는 헷갈립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분위기 먼저 파악을 해볼까요?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실까요? 예, 저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것들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오늘 왜 올랐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좀 단순한 문제죠. 그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에는 그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잡아져 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실질적으로 저번에 나왔었던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전년 대비 상승률을 나타내는 건데, 전년 대비해서 올해 잘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가 가장 큰 시장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가장 큰 핵심이었었던 주거비도 이제 잡힐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자,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업종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대표주일 테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섹터 중에서 두 번째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건설 중소형 섹터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섹터 상승률 6%대로 1등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의아해하죠. 지금 뉴스 보면은 건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의외로 건설 중소형주들이 오늘 상승률을 이끌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건데, 사실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전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도부터 한국의 건설산업은 바닥권이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었던 시기였었는데, 이게 이제 한 3월 이후부터 자재값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철근 가격이 이제 톤당 100만 원 이렇게 잡혔죠.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40% 오르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시멘트 가격도 톤당 9.3만 원 했었어요. 그게 작년 대비 24%가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주가 증가하던 이런 건설사들이 기성액이 이제 감소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자재값 상승, 어떤 거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니까 자재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원자재 가격 상승. 일례로 해서 저희 그 5개 평균 대형사들이 전년 대비 그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를 올해 10% 정도 플러스 될 걸로 봤는데, 자재값 상승 때문에 전면적으로 증권사들이 수정을 했어요. 매출 원가가 올해 11%까지 올라갈 거다. 10에서 11%. 그러니까 1%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영업이익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저희 그 대형 5개사들의 그 평균 영업이익 수준이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 한 20% 정도 플러스가 될 걸로 봤는데, 이게 전년치를 수정을 해서 10%대로 떨어집니다. 매출 원가가 1%가 오르면 영업이익이 20%대에서 10%대로 떨어져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설업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피해를 현재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많이 오르는 거죠.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지나가면서 621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제 그 종부세, 취득세를 이제 완화를 하고 주택 공급 확대 규제를 완화를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외부 환경은 좋은데 자재값 때문에 굉장히 업황에 우려가 됐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풀려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래서 2022년도 사실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주요 건설사들이 이러한 6.21 부동산 대책 때문에 주택 매출에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황이 조성이 돼 있기는 해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된다? 서서히 꺾이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건설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강하게 오르는데, 자, 그럼 네이버가 카카오가 왜 오르는지를 저희를 또 봐야 돼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하면은 저희는 당장 이제 검색하는 그런 업체, 포털 사이트 업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검색어에 내가 관심 있는 검색 단어 치고 검색하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어떤 회사다? 광고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검색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광고를 보게끔 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죠. 근데 광고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요가 필요하죠. 광고주가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경기 둔화 때문에 어떻게 됐다? 광고를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다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작을 한 거죠.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그런데 지금처럼 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그 시점. 그래서 수요 둔화가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돼가고 있는 시점. 마무리가 된다기보다도 수요 둔화 경제에 대한 둔화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광고업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러한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년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내년도까지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남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업종,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오늘은 분석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저는 오늘은 삼성전기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전일에 외국인 매수가 한 16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장대 연봉을 이렇게 나타냈죠. 사실 9월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한 200만 주 이상 이렇게 좀 들어왔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가장 짧은 모멘텀으로 하자면은 삼성전기가 메타버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이제 단행을 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을 했죠.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좀 이슈로 보게 되면은 사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나스닥이 강했었던 시기가 11월 22일, 23일 날이에요. 그때 보면은 MLCC 쪽하고 이런 메타버스 주들이 올랐다는 거를 저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MLCC 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와 그리고 메타버스를 신성장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완화 시기에 올라갈 때에는 삼성전기가 모멘텀이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그림 1번 이렇게 삼성전기 띄워주시면은 네, 제가 그림 1번 그 3분기에 누적하고 매출액 추이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삼성전기가 컴포넌트하고 그리고 광학통신 솔루션,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스마트폰하고 전장용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죠. 사실 스마트폰 쪽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이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40% 50%대에서 현재 30%대까지 줄이면서 샤오미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샤오미가 한 10%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샤오미의 그 출하량이 감소를 하면서 삼성전기도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전장용 부품 쪽인 MLCC 쪽이 매출이 이제 전체 MLCC에서 10%대로 올라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업황이 풀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MLCC 쪽에 대한 업황이 IT 쪽도 들어가고 스마트폰도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기는 하지만 재고 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림 4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림 4번. 자,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의 재고가 2분기에 55일에서 3분기에 지금 48일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장용 MLCC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림 5번 보여주시면은 자, 한 가지 체크할 거 같은 경우가 MLCC 수출 금액이 반등하는 그 시점에 삼성전기 주가는 2에서 6개월 전부터 선행해서 올라갔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그 전달 대비 수출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파란색 그래프. 그걸 보시면 주가는 지금부터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전기를 오늘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삼성전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장이 좋으니까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후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